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테슬라의 하락세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트위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오너버 리스크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 성향, 이거 문제다. 비호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계정 삭제, 이런 탄압,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 저희가 작년 한 3월에, 2021년 3월에 테슬라의 주가가 큰 변동성 때문에 300불까지도 떨어질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 300불대까지. 그러면서 분할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불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뭐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뭐 이런 걸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예상을 했었냐면, 트위터라든지 오너리스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야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긴 합니다만, 저희는 뭐 오너리스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의 그 희망 매수,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되면 테슬라는 현재 기업 가치의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텐데, 아직도 137불대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PER은 30배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토요타가 PER이 대략 10배 정도 수준인데요. 안정적인 제조업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시총 규모를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섰느냐? FSD는요, 자동차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입니다. 테슬라가 단순 제조업, 자동차 굴뚝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니라 막강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모빌리티의 산업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솔라시티, 뭐 뉴럴링크, 스타링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애플,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그런 미래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원, 여기까지도 장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FSD는요, 출시돼야 될 시기를 2년 가까이 넘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출시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명적이게도 테슬라 비전,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하겠다라고 한 그 호언장담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이다에 준하는 고속력 레이더가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걸 또 긍정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테슬라는 끊임없이 자동차의 성능과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유연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라이다는 멍청한 짓이고 퓨전 센싱 필요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가능하고 소나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이제 노선을 바꿔서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인가 라이다도 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테슬라 비전, 도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FSD를 실현하겠다. 이건 레벨 3의 수준이 아니라 레벨 4,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장담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결과인 거죠. 더군다나 레벨 3마저도 올해 출시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희망 매수에 대한 강력한 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트럭, 사이버트럭도 문제이죠.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펩시콜라에 인도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과거에 5년 전에 18만 달러를 지킬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더 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기업이 왜 공개를 하느냐. 물론 뭐 세미 트럭 같은 경우에 특수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컨슈머용처럼 가격표 써놓고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에 판매가 되고 이게 뭐 사이트 홈페이지에 고객들에게만 명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비용으로 보조금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런 공개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하도 가격을 시가로 올려놔서 많은 분들이 이제 18만 달러가 5년 전 장담했던 세미트럭을 발표하던 당시니까 지금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부터 기업이 언제 얼마만큼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가격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됐는가. 이게 당연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그리고 900kW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다라고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혔는데 원래는 이제 1000kWh, 650kWh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그로스 넷이라서 뭐 1000kWh는 그로스고 그 중에서 900kWh를 사용하는 건지 정확한 명시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800km 이상을 주행할 것이다. 요거만 시연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미트럭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산업의 흐름을 바꿔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 확대가 될 것인지 이런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미트럭은 지금 한 1500만 대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1500만 대를 한 10년 동안 교체를 한다고 해도 1년에 160만 대를 쏟아내야 됩니다. 20년 사이에 교체를 한다 그래도 한 70만 대, 80만 대는 연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테슬라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조사들도 이제 세미트럭 시장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 45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8만 불 원래 호언장담했던 가격대에서 지금 세미트럭은 얼마 정도로 올려야 현실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걸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해서 이 세미트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고요. 사이버 트럭은 뭐 더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네, 이제는 뭐 유니콘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사전에 나오기로 했던 그 가격 조건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은 명확한 상황인데 뭐 이런 혁신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시총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혜택들을 지금 계속 누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떡밥들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테슬라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의구심이 증폭되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반값 전기차 내겠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값 전기차의 정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모델2의 스티어링 휠을 없애겠다. 모델2가 오면 진정한 대중화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멕시코가 만약에 건설되게 되면 아마 모델2 생산 기지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반값 전기차가 얼마에 출시될 것이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요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가팩토리 멕시코가 발표가 된다고 해도 당분간 테슬라의 반등에 어떤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멕시코가 베를린의 2배 규모로 증설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수요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 및 공급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의 성장은 이미 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가팩토리 멕시코의 호재도 사실은 주식 반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를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 모델 Y 이걸 통해서 수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인한 테슬라의 성장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도요타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뭐 PER이 10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전기차라는 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산업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성장세가 더 뚜렷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PER이 토요타의 2배 정도라고 하면 20배 정도. 그럼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가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성장세를 이루려면 FSD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FSD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힘든 게 법규 문제,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제재를 해서 원활하게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이 운행을 할 수 있어야 사고에 따른 그 외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슬라와 내연자동차 업체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지금 뭐 테슬라의 시총이 확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앞으로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었으나,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성과들이 다른 기업에서도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레벨 3 관련해서는 내년 정도, 2023년 정도면은 이제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테슬라의 FSD는 답보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악재가 겹쳐서 트위터 인수에 따른 이자 비용만 10억 달러, 연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걸친 대규모 지분 매각을 통해서 17%에 달했던 지분이 13.5%로 축소가 됐습니다. 9,400만 주 이상을 처분을 했고요. 앞으로 지분은 더 이상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보증을 어느 곳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혁신가에서 이제 고집쟁이, 그리고 또 충동적인 투자자의 어떤 이미지가 겹쳐지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게 되면 너희들 만족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5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 물러나라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하락세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트위터가 테슬라의 하락세의 촉매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거고, 테슬라의 희망 매수세가 이제는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본래의 가치에 맞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 주식 지금이 풀매수의 기회다 가즈아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워딩에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모델 Y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엄청난 개혁의 가능성을,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기업 가치로 인해서 그 사이에 이제 투자 관련된, 그리고 주식 관련된 상당히 손실을 보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극적인, 그리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 그리고 수익률, 이런 것들은 당분간 최소 한 2, 3년 정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137불로 지금 주식이 계속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에 비해서도 한 30% 정도 100불 내외 거기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투자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기업 가치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은 투자에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셔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예상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미래 투자 관련된 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냉정하게 흐름과 그리고 또 진행되는 상황을 유의해서 보시고요. 타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데 휩쓸려서 후회하시는 결정을 최대한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테슬라는 기업 가치와 관련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선택 그리고 그걸로 인한 안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약간의 참고하실 분들은 주의 깊이 들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요. 헛소리, 저런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